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그 아주 흥미로운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때 탈원전이 시대 정신처럼 여겨졌는데 어떻게 다시 원자력을 끌어안게 됐을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녹색 미래를 향해 간다면서 왜 하필 다시 원자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언뜻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2011년이죠.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그 사건. 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던 바로 그 해입니다. 맞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정말 이제 전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죠. 원전은 위험하다. 이 인식이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뒤덮었고 이게 곧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후쿠시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낡은 원전들은 이제 그만 멈추고 그 빈자리를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린 수소라는 미래 에너지로 채우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그림을 그렸던 거죠. 하지만 이 원대했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꿈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꿈은 뭐였나요? 원전의 역할을 수소가 완벽하게 대신해주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였고 무엇보다도 돈, 그러니까 경제성이 발목을 제대로 잡았던 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연가스로 만드는 수소보다 그린 수소가 무려 4배 이상 비쌌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비용 차이라면 솔직히 수소가 원전을 대체할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수소 계획이 주춤하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싸워야 할 상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원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가 새로운 적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기후위기가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거예요. 원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줄이는 것, 즉 탈탄소가 인류 생존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석탄과 천연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탈탄소를 하려면 결국 이 거대한 60%짜리 덩어리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은 35%예요. 이건 뭐 한참 뒤처져 있는 거죠. 정말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격이랄까요? 과거에는 서로 경쟁하던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화석연료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팀, 생각지도 못한 기술적인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전력망 치킨 게임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기를 별로 안 쓰는 시원한 봄이나 가을 있잖아요. 근데 날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태양광 발전은 생생 돌아가고 원자력도 꾸준히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둘 중 하나는 발전을 줄여야 하는, 말 그대로 눈치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보통 원자력은 한번 켜면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야? 출력 조절 같은 거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나라 원자료도 기술적으로는 출력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유연한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많이 만들면 원자력이 살짝 비켜주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는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환경 보호.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옆에 놓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서로 다른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합하느냐는 거죠. 원자력은 꾸준하고 값싼 전기를 주지만 안전과 폐기물 문제가 계속 달아붙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깨끗하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드니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204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없애고 현재 화석 연료가 책임지고 있는 60%의 전력을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겠죠. 결국 이건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딱 떨어지는 정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용, 안정성, 탈탄소 속도,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를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과정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렴한 비용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안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후위기에 맞서는 빠른 속도일까요?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